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절에 늘 다니시고 뭐 특히 또 이제 이쪽에 저는 이제 광주 아랫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 온 지 한 반년 좀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문화재로 보면 사실은 이쪽 서울 수도권 쪽이 훨씬 많죠. 뭐 대표적으로 궁궐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건축문화재가 사찰 건축물이죠. 그래서 단청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혹은 궁궐에서 근무하시거나 늘 궁궐 근처에서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늘 보시는 분들조차도 단청하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런데 막상 단청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얼른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단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일 많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그럼 단청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야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그쪽 지방에 있는 조그만 절에서 오래된 사찰이기도 하지만 아주 규모 조그만 말사 절에서 근무하면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으로 단청을 저희가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처음엔 진행만 하다가 진행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단청 따라하다가 이거 시범 좀 보여달라 그러는데 말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막상 할 때 제가 막 손이 떨리고 이러니까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나도 좀 어느 정도 붓을 사용을 해야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된 단청을 소개를 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수업을 와주셨던 단청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술인데. 그래서 그분이 배우고 싶으면 아예 그냥 바닥부터 우리 현장 와서 배워라. 근데 어쨌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럴 순 없고 뭐 그분 말씀이 전혀 무리가 아니고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나와 있는 단청 관련된 그 당시에 있는 책은 다 샀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수시로 체크해서 또 나오면 사서 또 공부하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을 계속 사서 그래서 책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너머로 그분들한테 배웠던 걸로 처음엔 흉내를 내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단청을 소개하고 체험을 이렇게 진행하는 일을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단청이 뭐예요? 하면 뭡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이렇게 무슨 문화 행사장 같은 데서 그 단청 체험 부스를 진행을 하면 혹시 여기 스님 조지 스님 접견실에 기와에 단청된 거 보셨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해서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그 절집에서 단청하는 사람들은 절집에 기와가 많으니까 이제 단청 위에 기와에다 단청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진행할 때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지나면서 엄마 저거 뭐야? 색칠 공부야?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배너도 크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보죠. 단청이래. 단청이 뭐야 엄마?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거기서 이렇게 당황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컨닝을 이렇게 하다가 기와가 제일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그 기와에 색칠하는 거 있어. 이래요. 그러면 제가 모른 척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 듣고 가면 그렇게 아이는 단청은 기와에 채색하는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마가 좀 무안할지라도 반드시 제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그런 말은 귀에 얼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부르죠. 친구 이리 와봐. 그래서 단청은 나무 집에다 옷을 입혀주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청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앞으로 12주간 수업을 하실 건데 좀 앉겠습니다. 제가 서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 단청 12주간 수업을 하시는데 오늘은 단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주간 단청을 직접 채색해 보시고 밑그림도 그려 보시고 할 건데
다른 데 가서 혹은 누구를 만나셔서 나 단청 배워 그랬을 때 단청이 뭐야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련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몇 분 오늘 오신지 정확히 몰랐고요. 그래서 프린트물 다음 주에 다 출력해서 제가 드릴 거라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청은 딱 한마디로요. 전통 목조 건축물에 채색을 입히는 걸 단청이라고 하고요. 단자는 붉을 단자, 청자는 푸를 청자, 말 그대로 붉은색과 푸른색을 나타내는데 건물 자세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좀 이따라도 나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단청은 왜 붉은색과 푸른색일까? 실제로 보면 청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녹색이 많죠. 그래서 녹색도 푸른 계열로 보는 거고 그 우리나라 단청의 특징이 그 소위 붉다고 하는 빨간색, 우리가 흔히 빨강색이라고 하는 그 빨강색보다는 기둥에 칠해진 약간 그 밤색 계열, 그래서 벽돌색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간주라는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그 단청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을 봐도 단청 채색은 붉은색과 푸른색 계열, 굳이 나누자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깔의 보색을 대비해서 채색을 하는 게 단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 이제 한 번씩 저한테 물으면 제가 영어가 굉장히 딸리는데 딱 한마디만 외워갖고 합니다. 단청은 이제 뭐냐고 물어보면 그 전통 목조 건축물, 그래서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Painting Work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다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둥에 칠하는 거를 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둥주자, 옷이자를 써서, 그래서 건물에 옷을 입히는 거, 채색을 하는 걸 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청을 왜 했느냐? 이제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왜 단청을 했느냐? 그러면 단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건축물에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유가 됩니다. 나무라는 특성상 비가 오면 썩고요. 물에는 햇볕이 세면 갈라지고 터집니다. 또 병충해도 있죠. 그리고 그 시골집 마루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집 지은 지 오래된 집인데도 뭐 소위 어떤 집은 100년이 넘고 뭐 이런 집들도 옹이 같은 데서 이렇게 송진처럼 이렇게 찐이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그래서 사실은 나무는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내리고 생명을 숨쉬는 나무 생명인데 그 나무를 잘라서 건물을 짓고 엄청나게 긴 세월이 지나도 그 나무 자체가 계속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주죠. 외부의 그 온도나 또 뭐 충격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나무에 채색을 하는, 나무집에 채색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썩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옹이나 혹은 벌레 먹어서 패이거나 갈라지고 터진 거, 그래서 그 건축물 자체의 조악함을 가리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궁궐은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고 절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궁궐은 왕권을 상징을 하고 절에서는 부처님이 계시는 그 법의 존엄함, 장엄을 위해서 단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단청을 했던 건물 중에 그 건물들 어떤 시골에 가보면 비가 세워져 있고 비석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는 제각 같은 곳, 그래서 아주 특수한 건물, 기념비적인 건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단청을 했습니다. 단청의 역사가 사실은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 건축물 자체가 뭐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건물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건축물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고려 때랑 조선 시대 건물이 뭐 가장 오래된 건물이지만 고분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된 고분 안에 단청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기록이 있어서 단청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청이라고 하면 제가 쉽게 설명해서 건축물에 채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는 그 단청의 넓은 의미로 그 생활용품이나 가구 같은 거, 그리고 장신구, 모든 것들의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에 채색하는 걸 통틀어서 단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 사람들의 예술 활동의 폭이 아주 세분화되면서 단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에 채색을 하는 걸로 이제 아주 적은 의미로 그렇게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템플스테이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이제 월드컵 때 우리나라 숙박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전통 문화를 알리고 외국인들의 그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까 해서 국가에서 생각해낸 게 절이었습니다. 절이 그 템플스테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운영을 한 건 2002년도부터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템플스테이는 쭉 해왔죠. 그 절에는 기도하러 온 신도들이나 지나가던 과객들도 재워줬고, 예전에 아픈 환자들도 절에 와서 치유를 했고, 그래서 절은 요사체라는 일반인들이 와서 쉬었다 가거나 이제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에서 생각을 해보니 요사체를 활용하면 되겠다. 대신 교회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 왜 편파적으로 한 종교에만 지원을 하느냐,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절집 불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국가에서 빌리는 것이고, 대신 빌리고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한 가지씩은 다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각 사찰마다 한 가지씩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찰들은 특성화된 체험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108배 하거나 염주꾀게 하거나 또 혹은 사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절에서 보통 신도들이 하는 그 신행 활동 중에 한 가지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전주에 있는 완주의 송강사 같은 경우는 전주 한지가 유명하니까 한지 체험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성화된 체험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던 사찰은 천년고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는 사찰이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튈까, 어떻게 하면 금방 알릴 수 있을까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단청 체험을 했는데요. 해보니 이 단청이 단순히 처음에 이렇게 제가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색칠 공부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컬러링북이 한동안 유행해서 많이 색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해보시면 알지만 단청이 수행의 하나임을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보고 지도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요. 건물에 단청을 하셨던 단청장들이나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많이 하셔서 화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면서 왜 단청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굳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긴 세월 동안 유지해 오고 이게 더 발전되어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니 제가 직접 체험한 결과 이게 수행이 되고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불교대학 수업에 그때 백양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이유도 스님도 그때 해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청 수업을 오늘부터 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단청은 방금까지 설명드린 게 단청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단청은 우리나라만 했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단청을 우리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문화를 배제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문화만 유지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어쨌든 조선시대랑 고려시대 그 이전부터 중국하고 활발하게 교역이 있었고, 그러나 단순히 중국만의 단청을 흡수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중국과의 단청과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우리나라만의 단청이 있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지금 전 세계에서 단청이 가장 제일 많이 오래도록 발전되고 제일 화려한 단청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백제 시대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되면서 우리나라 단청이 넘어갔지만 사실은 건축 문화재가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일본이 생각보다 더 많이 숫자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세월 오래된 건축물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청 문화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봐도 그렇고 또 남아있는 단청 문화재도 우리나라 단청과 비교하면 그 사실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 외에도 뭐 티벳이나 몽골, 뭐 인도 이런 나라들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국가들은 거의 다 단청을 했습니다. 목조 건축물이 아닌 곳에도 단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단청이 많이 비슷하고요. 중국이랑 이렇게는. 티벳이나 인도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양도 다르고요. 우리나라 단청이 그 자랑스러웠던 가장 큰 기억이 제가 이제 2015년도인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저더러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정도 되는 시안이라는 곳에서 세계 관광 박람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부스에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그거를 단청을 저더러 와서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3회 때 거기 가서 했는데요. 첫날 저녁에 거기 시안 주지사가 저희들 한국이 VIP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팀들만 따로 리셉션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시안에 있는 큰 호텔에 가서 연회를 베풀어줘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제가 있던 곳은 이제 스카이 라운지였는데 아래 1층에 바로 옆에 이렇게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문화재가 있는데 이제 업이 그거라서 그런지 얼른 보이는데 단청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것과는 단청이 달랐고 그 전에 중국에 연수를 가거나 관광을 갔을 때 봤던 단청과 제가 알던 중국 단청과 많이 달라서 그 관광공사 시안지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단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제가 알고 있던 거랑 기존 중국 단청과 달라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중국엔 단청 기술자가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거기 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고 환호를 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단청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설사 그들한테 저희들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청출어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을 시켜온 것도 우리나라 그 조상들한테 감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그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억불 숭유 정책을 쓰면서 불교가 많이 사세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중창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단청이 가장 꽃피었던 시기가 그것도 사찰 단청이 꽃피었던 시기가 조선시대입니다. 또 그게 앞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고 불교를 억압하고 스님들을 다 산으로 쫓아냈지만 실제적으로 왕실에서도 다 왕실의 그 안주인들 소위 왕비들이나 그래서 내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절에 가서 왕세자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태실도 사찰에다 묻었고요. 또 돌아가시면 위패도 사찰에 모셨고 그래서 사찰이 앞으로서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산속으로 들어가서 불교는 신앙심으로는 훨씬 더 커졌다고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덕분에 조선시대 단청이 그 고려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문양도 더 많아졌고요. 더 세분화되고 색상도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 단청 중에 우리나라 단청이 이렇게 더 발전되고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조선시대의 덕이라고 합니다. 그 단청 안료가 일반 물감과는 좀 다릅니다. 그 나무에 채색을 하고 건물에 칠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내부 단청도 하지만 건물 외벽에 칠을 하니까 그대로 노출이 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 채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물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저희 공방에 제 공방 문 앞에 보도블럭이 마침 일반 인도보다는 한 2배 정도 넓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 제가 단청을 해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길바닥에 왜 하느냐고,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일부러 자세히 설명을 않고요. 그게 2015년? 16년 그쯤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가 보도블럭이 넓은 관계로 제가 짐 내리고 놓고 할 때마다 차도 거기다 항상 올렸다 내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볼 때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궁금해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지워질 텐데 왜 하냐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이게 눈이 와도 그대로가 있고 비가 와도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신기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방 건너편이 마침 풍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한테 와서 사람들은 제가 모으겠다, 대신 선생님이 지도를 좀 해주시면 자기네 가게 앞에도 단청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한 30명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30분들 간단하게 지도를 하고 그분들이랑 단청을 쫙 바닥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집 마주 보고 있는 집이 단청이 돼 있어서 제가 있던 공방은 사람들이 동네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할 때 단청 거기서 만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사할 때 바닥에 했다 했던 이유가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 공방에 있는 동네 주민들만큼은 단청이 뭔지 알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만큼 단청 안료가 외부 자극에 오래 갑니다. 실제 지금은 이제 천연 안료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서 다 화공 안료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수명이 짧지만 천연 안료를 썼을 때 건물들은 아직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큼 색이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단청 안료가 이제 직접 써보시면 이게 풀이 섞여 있는 안료라 사용하기에 일반 안료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끈적끈적도 하고요. 제일 특색은 냄새가 되게 심합니다. 교착제라고 해서 이 안료가 나무 집에 잘 달라붙고 떨어지지 말라고 해서 풀을 섞는데 그 풀이 동물 뼈나 가죽에서 추출한 악효라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효가 말 그대로 동물성이라 시간이 지나면 부패한다고 하면 좀 심하고 발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냄새가 좀 발냄새 비슷하고요. 심하게는 발냄새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사찰에서 진행을 할 때 겨울 같은 경우는 사찰이 대부분 한옥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곳이 이제 전통 사찰이라 전통 한옥인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오셨나? 어디 산악회에서 오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단청 체험을 하는데 이제 겨울이었고 다들 씻고 오셔가지고 이제 밤에 방에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단청 체험을 했습니다. 보일러 떼고 따뜻하게. 근데 이제 이게 밀폐된 공간이고 방이 따뜻하니까 뚜껑을 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근데 방금처럼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장난을 잘 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누구도 먼저 말을 못하고 서로 눈치를 봐요. 그러더니 한 분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당신 발을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막 그러면서 나 분명히 씻었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분한테 좀 친한 분이었는가 봐요. 안 씻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로 눈치 보시길래 의심하지 말라고, 안료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전 안 맡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이거 냄새 지도갑니다 그러면 밀어야 되는데 기어이 가서 또 맡아봅니다. 맡고 질색들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심합니다. 그 냄새가. 그리고 단청하는 입장에서는 안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칠이 좋아요. 칠하기가 발색도 좋고 발림도 좋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 되면 단청 안료가 뭐 몇 년 된 것도 이렇게 장 오래돼서 좋은 것처럼 좋은데 대신 이제 냄새가 지독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의 증심사절에서
어제 와서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단기 하루로.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가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서울이나 경기도로 왔었고, 그래서 뭐 그런데 반대로 경기도에서 광주 못 가겠습니까? 해서 갈 수는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수업을 와야 되는데 도저히 어제 갔다 오늘 올 수가 없어서 제가 안 되겠길래 수업은 못 가겠고 직접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료 냄새 난다고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알료는 제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다 좋은데 알료가 상했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뚜껑을 열었는데 토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냄새 독하다고. 그랬더니 독한 정도가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아낀 좋은 안료를 드렸거든요. 막 만든 안료는 그렇게 안 독한데 대신 칠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래된 안료 좋은 걸 보내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막연히 뭐 치가 어느 정도 발냄새 정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막상 이렇게 맡아보시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런 걸로 왜 칠을 하지? 그러실 정도로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만큼 독하기 때문에 건물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청은 이제 그 안료와 그 나무라는 특성상 일반 채색과는 좀 다르고요. 또 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단청을 하면서 그것도 주로 제 작업도 했지만 제 작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가르쳐 드리고 체험시켜 드리고 하는 일이었는데 간혹 그 한 100분 중에 꼭 한 분씩은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붓도 심지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잡아봤어요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전생에 분명히 단청하셨던 분이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꼭 그 미대 출신들이 잘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왜 그 딸을 저한테 맡겨놓고 갔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애가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아가씨가. 근데 대학교 1학년, 뭐 자기 말로 대학교 1학년이니까 사실은 철도 들고 어려운지도 알 나이인데 엄마 아버지가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언뜻 듣기에 네 솜씨를 보여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딱 쳐다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미대 교수님들도 와서 설명을 듣거든요. 그랬더니 저 미대생이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됐고요. 제가 하겠다고요. 그래서 붓을 착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그 속이 되게 좁고 공부가 덜 됐었나 봐요. 그래서 괘씸한데 정말 뒷동산에 딱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또 체험비도 받았거든요. 제가 주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체험비를 10,000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비싼 돈 내고 체험을 하면서 엉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냐. 설명을 좀 들어라. 그랬더니 한가하신가 봐요. 절로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괘씸해서 여기 그럴 거면 집에 가서 해라. 이거는 단청 체험이고 제대로 된 걸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아무리 설명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알았다.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런 거라도 네 맘대로 하라고 이제 밀어버리고 이쪽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막상 해보니까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자기 맘대로 칠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색이 이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 단청이 보색 대비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면 촌스러울 거야. 그래서 자기 맘대로 이제 채색을 한 거죠. 근데 옆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순서대로 한 사람 거는 결과물이 예쁜데 자기 건 안 예쁜 거예요. 얘가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시키냐고. 그래서 뭐 붓도 엉망이고 뭐 물감도 이상하고 이런 걸 갖고 하냐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붓을 확 뺏었어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야말로 뭐 하는 거냐고 가라고. 그랬더니 돈 좋잖아요. 그래서 돈 도로 내줬어요. 그래서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애가 씩씩대고 가더니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한테 애한테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그래서 제가 불친절한 게 아니고 따님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똑같이 딸처럼 짜증을 내시는 거여서 애가 왜 그러는지 알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앉아있던 다른 분들이 연세 좀 드셨던 어떤 여자분이 아이고 애 빌어먹기 가르치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말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분이 막 설명을 다 했어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해줬는데 미대를 얼마나 잘 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니까 이 모양 아니냐 막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아버지가 딸 등짝을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길래 이제 그 샘플로 갖고 간 걸 아버지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 아버님한테. 그러면서 따님이 하신 것과 이게 기본 단청이라고 이제 비교를 해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기가 당신 딸을 다시 가르치겠노라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음날 다시 데려올 테니 정식으로 시켜달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전 못하겠습니다. 따님이 내일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표정을 보니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따님이 미대에 갔다 그러니까 그때가 3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신입생 같으니까 분명히 미대에서 단청을 배울 거니 그때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일반 미술과는 좀 차이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미술 시간에 구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그 안에 색을 채워 넣는 거랑 느낌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밑그림이 다 있고요. 그 밑그림 구획 안에 새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마음은 신윤복 김홍도인데 손이 안 따라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명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어젯밤에 과음을 했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자기는 원래 미술이 싫었대요. 분만 보면 경기하신다 그러고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인다고 내 나이 먹어봐 이제 막 이러신 분들 제 이해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초등학생부터 그런 저는 어른들이 그렇게 핑계대는 건 이해를 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가끔 저 수전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특히 화장 잘하시는 분들, 아이라인 잘 그리신 분들이 선을 잘 치십니다. 근데 항상 재밌는 게요. 제가 실제로 단청은 배운 지 10년이 좀 넘었고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미술도 절대 안 했고요. 심지어 진짜 한 번도 제가 붓을 들어본 적이 없고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언니가 그림을 잘 그려서 언니가 숙제를 다 해줬고 언니 덕에 상도 받았어요. 선생님이 속없이 미술대회 나가라 그래서 제발 저는 컨디션이 안 돼서 대회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상으로 작품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대신 숙제를 해주고 그림만큼 못했던 게 가사 시간이었어요. 바느질. 근데 이제 결혼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서 애들을 일찍 낳아서 일찍 키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 딱 가자마자 갑자기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하기 싫었고 안 해본 걸 배워보자 해서 바느질을 배웠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바느질 배웠는데 제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손재주 있는 사람이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손재주 있는 그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같은 얘기를 설명을 해줘도 누군가는 저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에 특성화된 그러니까 창성이죠.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단청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대신 저는 음악을 하거나 그 언어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왕초보 책 사다 놓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그 재능이 있는데 저는 손으로 뭘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를 좀 괜찮게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더 잘하긴 합니다. 남자보다. 근데 재밌는 건 요리도 그렇고 단청도 그렇고 뭐든지 이렇게 배우는 걸 보면 특히 취미활동 하는 거 보면 여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분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요리도 마찬가지고 셰프나 무슨 장인들 보면
남자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똑같이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 선생님들은 몇 분이 안 되고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남자분들이 이제 여기도 지금 거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거의 이 정도 비율이세요. 꼭 가면. 근데 신기하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할 땐 다 더 잘하시거든요. 근데 왜 꼭 결정적으로 나중에 제일 꼭대기 탑에 남는 건 남자들인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이번에 약천사 불교대학 단청반 분 중에서도 분명히 제가 봐서 한 두 분 정도는 전생에 단청을 한 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실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채색을 하진 않습니다. 칠을 하진 않고 그 밑그림 그리는 거랑 그 단청이 실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그래서 밑그림을 모든 작품이 할 수도 없고요. 또 단청은 최소한 한 번 수업에 3시간은 잡아야 뭔가 작품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불교대학 특성상 수업이 1시간 뿐이라 그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맥이 좀 끊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다행인 게 이게 이제 오전 수업이라 점심 공양하시고 월요일 날은 제가 아예 비웠습니다. 일정을 앞으로 약천사 수업하는 동안은 불교대학 수업을 위해서 월요일은 수업을 비운 이유가 분명히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공양도 안 하고 계시고 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금방 번개처럼 공양하고 와서 할 테니 치우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예전에 경험해 보면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오후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끝까지 그분이 끝내는 시간까지는 제가 약천사에 남아서 같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존 시간대로 준비를 했을 때 저희 그 건물 끝에 석가래, 동그란 석가래 끝부분을 불이라고 하는데 석가래 불이 한 작품하고요. 그걸 찻잔 받침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벽에 걸 수도 있는 거. 그거 가장 기본이라 그 작품 하나하고 지금 접견실에 있는 기와처럼 그 기와 작품을 하나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 저희 졸업작품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있어 보이게 기와 한 작품씩은 단청을 하셨으니까 집에다 놔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와 한 작품을 할 건데 그 저희 템플스테이 할 때 기와 작품을 하면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저희가 5주 수업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 기와 때는 밑그림은 제가 그냥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고 직접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질도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단청한 사람들한테는 초가 재산인데 제 재산을 기꺼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기와 작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그래도 이왕하는 거 작품 하나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월요일 날 오후는 비워둘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스님께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요 공간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씩 의논해 가면서 하시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은 기본은 2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 그 동그란 석가래 부리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건축 단청하시는 분 기술자들이 하는 그 순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깔끔하신 분들, 나는 내 손에 더러운 거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토시 뭐 갖고 오셔도 되고요. 내 한 몸 단청에 바치겠다. 뭐 이 정도 더러운 거야. 씻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더러운 거 싫으시면 앞치마와 토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기몽도나 신윤복 같은 마음만 들고 오시면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